민주당은 오늘 그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됐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전 구청장의 행정력을 공개 칭찬하기도 했었죠. 또 인천시장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박찬대 의원이 단수 공천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가요, 김 의원님. 여당 후보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100%로 진행이 되고 본 경선은 또 당원 투표 반, 여론조사 반이에요. 그러면 예선에서는 일단 예선만 봤을 때는 명심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박찬대 그 의원이 이제 단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은 후보가 이제 김경 의원이 있었는데 박찬대 그 의원을 지지 선언하면서 본인이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후보로 이제 단수 후보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네. 거기에 뭐 그 명심이 작용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워낙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럼 김경수 그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가 5명입니다. 네. 3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치르고 당원 100%를 한 다음에 이제 3명을 가려서 3명으로 이제 본 경선을 치러 갖고 과반수 득표하면은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후보로 확정되는 그런 과정인데 예. 이번에 그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정 안정 그 기조하고 또는 그 국정에 대한 그 견제, 심판 이런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지금 높잖아요. 고공행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구도인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의 명심이 어디 있냐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묻던데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정원호 그 후보 같은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번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 정원호 그 후보를 띄워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검증받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런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자기보다도 잘한다라고 한마디 했던 것이지 후보를 뭐 띄워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나머지 그 네 분의 후보들도 보면은 다 이재명 정권의 정권 창출에서 다 최선을 다해갖고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을 치르면서 우리 당원들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명심이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을 얼마나 더 성공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 후보인가를 가지고 당원들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 의원님께서는 상대당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어떻게 보면 전직 구청장 대 중진 의원이라는 좀 이례적 구도로 꾸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경선 전의 인지도 영향일지 실제 경선에서 토론을 좀 거치면 상황이 좀 달라질지 어떻게 보세요? 좀 정말 특이한 구도죠. 그 기존의 서울시장을 희망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것이 아니고 현직 구청장 중에 한 명을 칭찬하면서 그분이 뭐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대표나 뭐 국무총리와 함께 차기 대선 후보까지도 바로 이제 부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서울시장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까지 키우려는 의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그리고 그에 따른 급상승한 인기도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자칫 또 본인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약점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너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의 살림을 막고 서울 시민들의 어떤 그 앞으로의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비해서 어떤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작용해가지고 후보가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또 본선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임기를 같이 하거나
어떤 정치적 운명을 또 같이 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뭐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이런 가운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에 반대했던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강득구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조국의 그릇을 알게 됐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한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의원님 지금 합당이 무산된 뒤에 네. 연대를 하겠다던 두 당인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연대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합당 결렬된 이후에 조국 대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발언이 이제 강덕구 의원이 받아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설전이 벌여졌는데 이런 갈등들은 좀 이제 앞으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두 분의 이런 그 설전 때문에 양당 간의 뭐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 연대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연대와 통합 추진위에서 조국혁신당과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그 정청래 당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승리하는 연대를 강조했고 또 조국 그 대표도 그 민주 진보 세력의 연대를 또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논의 테이블 안에서 앞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승리하는 지방선거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승리한다는 그 전제에서 연대를 할 것인지 또는 연대를 한다면 연대의 폭이라든지 또는 연대의 범위 또 연대의 방법 등이 이제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뭐 지난 총선이나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조국혁신당은 우당으로서 민주당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 의원님,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지만 결국은 양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연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처한 입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조국혁신당의 어떤 모습을 뭐 부각시키거나 이런 데보다는 조국 당 대표가 다시 국회로 입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이제 관심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본인이 어디로 나오는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조국 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의 텃밭이고 승리가 확실한 곳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본인에게 이제 보궐선거에 따른 국회 입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양보를 바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다른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연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원래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 연대 또한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조국 대표의 어느 지역의 출마 이것이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연대의 가장 큰 또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대표가 일전에 저희 방송 나와서 이번 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밝히겠다고 했는데 연대를 한다면 어쨌든 서로 간에 이런 좀 양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조국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쯤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보관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있는 단계는 아니고 조국 대표도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지방선거 공천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번 달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본인의 그 거취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전혀 없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그 승리를 한다라는 그 전제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그 합당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이제 내부에 갈등들이 생기면서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철을 그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당내에서의 공감대라든지 그 논의 과정들을 하면서 또 지방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여부라 그 연대 여부라든지 연대의 범위라든지
또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 준비에 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 관련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뭐 선거 준비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개혁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해서 개혁 대상으로 모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 있는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보도도 나오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조금 전에 그런 글을 올렸네요. 검찰개혁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반개혁무리한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이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결국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좀 자제해달라는 이런 촉구의 메시지로 보면 되나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대통령께서 그냥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예. 좀 그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개혁 그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1차 이제 정부 입법안이 그 우리 당으로 왔을 때 당에서 이제 의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쳤었고 또 당내에 비공개 TF를 만들어서 논의도 쭉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정대 간에 그 합의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법사위하고 논의도 한 상태에서 다시 의총을 열어서 그 의총에서 당론을 채택한 겁니다. 당론으로. 당론으로 채택하되 다만 이제 그 정부 입법이 다시 이제 국회로 당으로 왔을 때 그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 그 법사위와 원내 간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단 거거든요. 예. 그건 그대로 이제 유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한 그 내용들을 지금 그 최종적으로 완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고 어제 당대표도 그 얘기도 했고 또 원내에서도 지금 법사위랑 그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이견들을 되게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속에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잘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예. 기본적인 거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강도라든지 속도 뭐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하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법사위 사안이기 때문에 곽 의원님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 내용 잠깐 좀 보고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약간의 이견이라 하시지만은 좀 분위기 좀 사뭇 달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그냥 맡겨달라, 전문성을 인정해라. 라고 좀 했고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도 여러 차례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는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걸쳐서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조직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에서 좀 논의 과정,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이미 알다시피 우리 당론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일부 좀 미세 조정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관련해서는 여하튼 좀 내부 협의를 좀 통해서 3월 안에는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제 법사위 사안이기 때문에 곽 의원님께 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권은 당에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조율이 가능하다. 그런데 또 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 있다. 일련된 내용들 어떻게 해석해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올린 저 메시지, 저게 구체적으로 중수청 공소청법에 대해서 어떤 조항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하신 건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초과상관 다 태웠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지금 사법 파괴에 이르는 사법 파괴 3법을 일방 통과시켰고요. 또 검찰의 수사 일부, 뭐 정부 여당과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일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청을 해체하는 지금 법까지 다 통과를 시킨 상황이에요. 네. 더 이상 태울 초과상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여당 측을 향해서 빈대잡자고 초과상관 태우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이 과연 어느 조항을 두고 어느 세부적인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기본 틀을 파괴한 상황에서 일부 조항의 지금 을 두고 여당과 정부 간의 이견이 있다. 이거는 저는 전혀 지금 본질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 법조계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검찰 해체 그리고 사법 파괴 3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거나 필요한 최소한 정도만의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부 측과 여당 간에 오고 가는 이런 공방, 또 법사위원 중에 일부 의원이 강경파라 해가지고 어떤 조항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낸다는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말단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법사위에서 향후에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자칫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개혁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과상관 이미 다 탔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은 이 초과상관 더 다 태우기 전에 이런 얘기까지 덧댔어요. 뭔 말이냐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는 법관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대선 후보 거치면서 검찰 보복에 따른 정치적 위기 때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았다라고도 언급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을 보면은요,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 또는 정부 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는 양심 있는 판사입니다. 자의적이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개혁 대상이라고 그래요. 예.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판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본인 사건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판단 이것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여당에서요 사법부의 어떤 판결을 두고 일일이 이 평가를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본인 사건의 유불리에 따라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일단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에게 예. 불리한 판결 나오면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그렇다고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게 국민의힘과 저희 민주당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시각 저희가 차이? 봤을 때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 시절에 정말로 그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이 돼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작 수사와 조작 수사의 터잡은 조작 기소, 정치 기소를 했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거에 대한 피해자다라고 저희는 이제 규정을 하고 당에서 공식 기구까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 대응을 해왔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국정조사, 조작 수사와 관련된 국정조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로 대북 송군 사건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해서 김성태를 해외에서 송환하는 것 전 장면을 생중계하면서까지 소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어지고 대북 송군 사건으로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에 했던 그 당시에 구치소에서 지인들과 했던 녹취라든지 또는 그 법무부에서 작성한 검찰 자료들 이걸 보니까 해유에 의해서 진술한 것도 나와 있고 진술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 이재명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사실이구나라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하는 국정조사까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사법 피해자라는 그 관점에서 본인의
본인의 그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방점은 어디에 찍힌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뭐 그 검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 정치검찰 일부의 정치검찰들이 문제이지 대다수의 그 검사들은 지금도 그 매일 야근을 야근이라든지 뭐 주말까지 근무해 나가면서 일선의 그런 형사범 같은 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검사들이 상당히 더 많다. 예.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법안을 만들 때 이제 총리실 산하에서 추진단을 통해서 이제 초안을 잡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두 차례 걸치는 의총도 거쳤고 당론까지 채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작은 차이는 좀 그 서로 그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좀 가자 이런 취지에서의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시각이 약간 다른 그런 분들의 그런 시각들까지 아울러서 네.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민에 대한 그 통합적인 그런 그 또 책무도 있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그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이 소식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미투자 특위가 오늘 오후에 대미투자법 최종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후 귀국길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관세 인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한시름 놓아도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것 같다라는 화법 자체가 또 불확실성을 열어놓은 것인가? 곽 의원님 의견 먼저 듣고 김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김정관 통상부 장관의 네. 말이 좀 진실된 말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대미투자특별법 이게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참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예. 그래도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하다가 이 모든 것을 국익 차원에서 다 철회를 하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오늘 특위에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아마 이번 주 목요일 3월 12일 되면은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담당 장관께서 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민들께 좀 안심되는 말씀을 하신 차원이겠지만 이것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순간만 넘어가려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진솔되게 이야기를 하고 여야가 함께 이런 좀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특위 계시기 네, 때문에 자세한 말씀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특위원을 예. 참여를 했는데 정말 좀 전에 이제 그 전체 여러 가지 그 법안 이제 여야 간에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그런 예정에 있는데 네. 어쨌든 여야 간에 지금 뭐 이렇게 정쟁화된 요인들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그거 관련 그 관세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고 한 데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제 그 안전핀, 관세 그 통상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에 대한 그 안전핀을 하나 좀 꽂았다고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다만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 중동 정세부터 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내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떤 또 불확실성이 또 우리한테 관세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또는 외교 안보 측면에서 또 어떤 또 일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외교와 국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금처럼 한 목소리로 좀 국익을 위해서 잘 대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되면은 안전핀은 하나 제대로 꽂긴 하지만은 네. 여전히 그 중동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은 살아 있긴 하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곽규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